예, 춘천 미래교육지구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춘천시와 교육지원처 그리고 저희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자치센터 3자 간의 민간화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성, 마을성, 당사자성 중심의 사업을 고민하고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봄내 동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화 거버넌스의 마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읍면동 단위의 다양한 마을의 교육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네트워킹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협의체 사업입니다. 예, 온이동풍은 세 개의 단체가 하나의 협의체를 이루었어요. 춘천 어깨동무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음난로 협동조합 그리고 남춘천 초등학교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온이동풍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온이동의 초등학생들 방과 후 돌봄 관련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방과 후 돌봄을 좀 외곽형과 시내형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저희는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방과 후의 일과가 어떨까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집이나 학원, 학교 사이에 30-40분씩 짬이 있거든요. 그 틈새 시간에 아이들이 좀 마음 놓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은 공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열린공원에서는 방과 후 안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대한 아이들의 일과에 좀 많이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의 흐름을 존중하면서 조금 다른 놀이들을 좀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시간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놀이에 빠지다 보면은 시간을 또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굳이 안내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물어요. 지금 몇 시쯤 됐어요? 몇 시쯤 됐어요? 그걸 하루에도 수십 번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도 본인의 일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무조건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뭐 그런 대상이기보다 아이들도 자신의 일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더 비중이 더 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 주택 간에 방치된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는 이제 두 공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좀 더 확장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호반 안심마을 공동체는 마을 곳곳에 있는 이웃들을 서로 알고 학부모들이 같이 키우자는 의미로 호반 안심마을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학교 바로 앞에 어린이 작업장 뚜루뚜라고 하는 어린이 돌봄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뚜루뚜라는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 활동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마을 돌봄이라고 하면 대부분 학교에 있는 돌봄 교실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돌봄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정이거나 소득 구분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고, 일단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을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처음 학교에 방문을 해서 호반 안심마을 공동체를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 때는 긴장을 하고 사실 학교를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교장 선생님이 되게 흔쾌히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작년부터 사실 학교와의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많이 소통이 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뚜루뚜루 생각하는 부분도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몇 개월 안에 금방 신뢰도를 되게 회복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의 강점이지 않았나. 아무래도 마을 교육 과정의 가장 이점이
믿을 수 있는 어른,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직접 만나는 거고요. 그렇게 마을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실제 생생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을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마을, 그다음 도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원도, 이렇게 지역을 확장하면서 내가 자란 데에 대한 이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내 고장 혹은 내가 사는 지역,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와요. 하지만 아이들이 사는 공간으로 직접 나와보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마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협소하고 선생님도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도 내용에 관심을 갖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이 마을을 오간다고도 했지만 이제 정말 공부 주제로 다루지 않으면 막상 마을에 대해서 또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방과 후에 어느 곳을 주로 가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 그런 걸 알면은 아이들이 이제 노는 문화라거나 혹은 이제 만나는 어른들을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듣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더 가고, 그리고 그 관심은 애정으로 이어지고요. 저도 사실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사실 학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학교 현장을 알게 되면 아,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도 되게 고치려면 되게 힘들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 사업인데요. 이 맡겨놓은 카페는 춘천 시민들이 아동 청소년들 문제에 어떻게 일상적이고 편안하게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에서 좀 기반한 사업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데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리 한 잔의 음료를 좀 카페에다가 적립해 놓는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업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와서 맛있는 음료를 마시고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공간이 그런 휴식을 좀 제공하는 느낌이 평소에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음료값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와서 마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렬히 지지하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학교가 남춘천 여중, 남중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또 되게 소식을 알고 기부를 많이 해주신 편인데, 지금 82장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사용은 한 72장, 이제 자녀 그 잔수가 한 10잔 정도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많이 오는 편이고, 특히 이제 남학생들은 좀 잘 못 들어오더라고요. 지나가는 애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들어와서 한 잔 마시고 가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쑥스러운 듯 하면서 들어와서, 또 다음 날은 또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저희도 뭐 소문 듣고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와서 마시면서 저도 되게 좀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한 대를 받았던 아이들의 소중한 경험들이 자기 어른이 됐을 때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부 문화의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출발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의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교육이라 하면 다 교육청, 학교에만 맡겨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지역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이 학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춘천이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없던 교육도시과라는 것도 만들어졌거든요. 지역도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때 지역사회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야 도시도 행복하다, 이런 좀 모토를 좀 갖게 된 것 같은 게 저는 큰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 후에도 이제 믿고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내 마을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지켜주는 어른들이 있어야 할 거고.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에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동네의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들, 오늘의 나의 친절한 말투, 뭐 친절한 뭐 어떤 음료 한 잔, 그게 아이들에게는 큰 씨앗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굉장한 저는 큰 마음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좀 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어른들한테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